경기도 성남에 사는 38살 윤세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 하나를 봤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형부, 이야기 책임져. 어차피 언니랑은 애도 못 갖고 있잖아. 형부한테 온 기적 같은 축복이야. 발신인은 지아였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보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현준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10살 아래 동생 지아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형부와 금세 친해져 자주 놀러 왔습니다. 지아가 오면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도 커지고 식탁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지아가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지아가 서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퉁퉁 부은 게 한참을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아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지아는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내뱉었습니다. 언니나 임신했어. 사귀는 사람 얘기도 단 한 번 없던 동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더 캐물으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아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얘기할게. 나 먼저 갈게. 형부랑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현주는 잠깐 흠칫하더니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아, 왜 저래? 그 행동이 어쩐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녁 내내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밥을 차렸고 현준과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준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지아의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형부, 이야기 책임져. 어차피 언니랑은 애도 못 갖고 있잖아. 형부한테 온 기적 같은 축복이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부한테 온 축복? 지아랑 남편이? 그래서였구나. 형부가 오자마자 자리를 피한 것도, 눈을 못 마주친 것도,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현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드라마를 함께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밤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내가 지는 거야. 좀 더 지켜봐. 다음 날부터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현준이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횟수, 지아 전화가 오면 나중에 하고 끊는 목소리 톤, 밥을 먹다가 잠깐씩 어딘가에 팔리는 눈빛. 퍼즐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준아, 너 지금 뭘 숨기고 있는지 나 다 알아. 사흘 뒤 지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현준이 없는 낮이었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 애기 형부 아이야. 나 형부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어차피 애도 없잖아. 그냥 양보하면 되잖아. 그 순간 동생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처럼 아끼고 용돈을 쥐어주고 진로를 챙겨주던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아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아는 그 표정도 읽지 못하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현준을 마주 앉혔습니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준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수한 거야.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 세아야,
난 너랑 살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지아한테는 아기 낳으라고 할게. 그리고 그 아기 우리가 키우면 되잖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지아에게도 칼, 저에게도 칼이었습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주려는 그 뻔뻔한 계산이 오히려 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랑은 끝이다. 일주일 뒤 지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니나 유산했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냥 양보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언니는 생명보다 언니 자존심이 중요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딸처럼 아끼던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연민이 소리 없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는 아무렇지 않게 덮어두고 유산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붓는 저 파렴치한 인간이 제 동생이라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아야, 이게 무슨... 도장 찍어. 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 지아가 얼마나 뻔뻔했는지 그 말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주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제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겁먹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도장이 찍혔습니다. 지아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보내기를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이 멈출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실컷.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혼자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 벽을 봤습니다.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아가 어딘가로 여행 가던 날 우리 셋이 찍어요 하며 행인을 붙잡아 부탁했던 그 사진. 우리 셋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현준도 지아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현준도 새 집을 얻어나갔습니다. 지아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접어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영어 학원, 그때 강사 선생님이 세아 씨는 진짜 재능 있는데 왜 관두려고 해요?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이긴 것 없고 누구도 행복해진 것 없이 다만 그 중에서 가장 단단하게 일어선 사람은 저였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아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살면서 한 번쯤 너무 많이 참았다 싶은 순간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세아 씨도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항운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